네, 안녕하세요. 이제 2 주차 수요일 수업 을 하겠습니다. 이제 2 주차에서는 수요일 수업에서는 이제 1 장에 쓰는 아동 문학의 개념이나 특성을 살펴봤죠. 이제 2 주차에는 영유아기 발달 특징과 아동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기 발달 특징에 따라서 어떤 그림책을 선정하고 어떤 그림책을 읽어주는 게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PT 영상을 띄워 놓고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네. 자, 영유아기 발달 특징과 아동 문학입니다. 자, 이 장의 영유아기 발달 특징과 아동 문학 수업을 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 잘 아시는 영유아의 기본적 욕구와 문학에서 이제 아마 많이 다른 수업 시간에 뭐 심리나 이런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메슬로, 그죠?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과 아동 문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은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두 번은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그다음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심미적 욕구, 지식과 이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영아기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욕구죠. 태어나서 먹고 자고 뭐 배설 이런 욕구가 되겠고,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이 된다면 어떤 애정과 소속의 욕구, 부모에 대한 사랑, 뭐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자기 존중의 욕구를 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미적. 이제 자기 존중의 욕구가 된다면 아름다움을 감상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지식과 이해 욕구.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습득하고 이해하는 욕구.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가려고 하면은, 자아 실현의 욕구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고 어떤 삶에 있어서 봉사라든지 이런 정신이 강한 사람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욕구를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런 욕구를 이제 자신의 욕구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제 생리적 욕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물, 공기, 잠, 배설 등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는데요. 그 생리적 욕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24시간 내에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영유아기에는 많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그리고 영아기는 그렇고 또 조금 자란 애들은 이제 잠자는 거에 대한 또 공포도 있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잠과 관련해서 모두 잠이 들어요. 달님 안녕 잘 자요 달님 등 잠자리에서 유아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잠자리 그림책 잘 자요 달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적 욕구로 그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적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물, 공기, 잠, 배설 등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면 우리 프로이드의 항문기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가 들 수 있는데, 항문기의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자기 배설에 있어서 자율성 이런 거에 의해서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배설에
하면서 이제 자율성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배설물에 대한 애착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수치감을 준다든지 죄의식을 느끼게 하면 아이들이 좀 어떤 수준로 조금 그런 성향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생리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 똥이 관련된 그림책을 보면 생리적 욕구로 똥이 풍덩이라든지 시원한 응가하자 끙끙 등은 자연스럽게 배설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 입기, 그죠? 의식, 이제 스스로 옷을 입고, 우리가 보면은 에릭슨이 얘기하는 자율성이 발달되는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하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래서 어떤 애들 보면은 신발을 막 오른쪽 왼쪽을 바꿔 신어도 이제 스스로 내가 혼자 했다는 그런 어떤 내가 스스로 했다는 데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쏙 옷 입기 모는 유아가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림책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영어반을 담당하신다면 이런 그림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리적 욕구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죠. 어린 유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에서 점차 일상적인 생활 환경, 가족 동으로 학대되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서적 안전을 모두 포함하고, 즉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해 점차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물질적 수준의 안전을 넘어서 정서적 수준의 안정의 요구가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유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며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 수준의 안정을 필요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관련 그림책으로는 독일의 그림 형제 아시죠? 그림 형제 동화집에 보면은 아마 진짜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어떻게 보면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보면은 이제 아기 염소들이 7마리 아기 염소들이 늑대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잘 그려진 그림책이죠. 그래서 안전한 어떤 문제사항이 발견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형제 그림책, 이제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옛날 이야기로 이야기에 실린 5번째 이야기로 주인공 염소들을 통해 어려운 상황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림 형제는 굉장히 유명하죠. 많은 이제 이야기를 뭐 구전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은 이제 동화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난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아는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서운 아기 개구리가 아빠와 같이 밤을 지내며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그런 이야기 그림책이에요. 그 다음에 예전과 소속에 대한 욕구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 그 밖의 다른 인간관계로부터 애정과 친밀감을 추구하는 욕구가 되겠죠. 그래서 유아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며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그런 게 생기면 이제 어떤 애정, 어떤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등 폭넓게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문학 작품을 통해 유아들은 감동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래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에서 보면은 우리 엄마, 우리 동생들, 가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선생님,
우리 반 등으로 점차 소속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그림책으로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라든지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언니라든지 무지개 물고기 너무 잘 아시죠? 그다음에 까마귀 소년, 너는 기적이야, 안댓 데이빗 뭐 이런 그림책을 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될 때 유아들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아 개념을 획득하게 되어 자기 존중 및 자신감을 성취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보면은 좌절감이나 열등감을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책이 강아지 똥이라든지 어떤 헤엄이 괜찮아 나도 나도를 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심미적 욕구란 이제 인간은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를 즐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존중의 욕구를 지나서 심미적인 욕구를 아이들이 이제 아름답고 좋은 거 뭐 이런 거 사파에 대한 감상을 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 그림책에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을 선택해서 아이들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아동문학 수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책가 이렇게 그림책을 제시했는데 반짝반짝 반디각시 그림책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책, 뭐 파란 파도 이런 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심미적 욕구 다음에 이제 지식과 이해의 욕구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다음에는 자기가 지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 그들 주변 세계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돼요?" 등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삐아제 아시죠? 그죠? 장 삐아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은 이제 도식 단계에서 동화의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새로운 게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쉽게 말하면 소만 알고 있던 아이가 개를 봤어요. 그러면은 소하고 개하고 차이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소는 음메하고 우는데 얘는 왜 멍멍하고 울어요?"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인지적 갈등을 통해서 동화와 저술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아기에 많이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지식과 이해 욕구가 많이 일어나는 유아일수록 어떤 어 삶에 대한 추구,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떤 아이들의 지식과 이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 동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 동화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거는 A는 B다.'라기보다는 스토리가 있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이 아니라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러한 유아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대한 욕구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만 2세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뭐 눈, 코, 입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건 뭐예요? 코예요? 이건 뭐예요? 입이에요? 눈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몸의 구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몸의 이 신체 구조에서 구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있는 이 입, 눈, 코, 입 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 훌륭한 그림책이죠. 그리고 갯벌이 좋아요라든지 누구 그림자일까? 우리 그림자 놀이할 때 알죠? 그죠? 이 뭐 토끼 그림자, 모스 그림자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누구 그림자일까?' 이런 그림책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는 최상의 욕구 단계로 앞 단계의 모든 욕구가 충족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는 위인 전기를 통해 잘 충족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슬로의 위계 욕구 이론의 마지막 최종 단계 자아 실현 욕구까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욕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좀 이상적인 그런 철학, 삶의 철학, 생애 철학 뭐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가능하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어떤 아까 뭐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어떤 뭐 자아 실현 욕구죠. 우리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 지하철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그 어린 유아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들어가서 어린 유아를 구하고 뭐 어떤 뭐 죽기까지 하면 안 좋겠지만 뭐 자기 이 몸이 다쳤는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뭐 이런 것이 어쩌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심어주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게 위인 전기인 것 같아요. 뭐 보면은 위인 전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위인들의 얘기들을 보면은 모두 평탄한 삶을 사는 위인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평탄하지 않은 삶 속에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지만 그걸 잘 헤쳐나가고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억누르면서 어 어떤 성공을 성취하는 이런 것들이 위인전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그림책에서 위인전을 많이 읽히는 것도 어떤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쪼끔 더 강인하게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위인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힌다면 좀 그렇지만 가깝게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문학적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와 관련 그림책을 보면 나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라든지 휘바람을 불어요 이런 그림책이 있는데요. 휘바람을 불지 못하는 아이가 휘바람을 불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결국에는 휘바람을 불게 되는, 그래서 자기가 못한 거를 노력해서 완성해 가는 그림책이에요. 뭐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시작한 거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이런 걸 어릴 때 많이 경험할수록 성공도는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그림책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어떤 끝까지 마무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키워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매일 얘기하는 얘기가 그 사람 어떤 그림책을 읽느냐, 어떤 그림책에 많이 접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철학, 생애 철학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한 권의 그림책 선정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와 관련한 그림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슬로의 욕구 위계스를 통해 좋은 그림책은 유아의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의 욕구, 사랑과 애정의 욕구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 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아동문학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림책을 선정하고 어떤 그림책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동 발달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동 발달을 알아야 되겠죠. 영유아 발달을 알고 그에 적절한 그림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동 발달에서는 뭐 신체 발달 뭐 이런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쭉 있겠지만 이 메솔로 욕구 위계설도 굉장히 요아가 어떤 저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사랑과 애정 뭐 이런 것들, 자아 실현 욕구, 지혜와 지식과 이해 욕구, 심미적 욕구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출석 인정 퀴즈예요.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은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생리적 욕구 순서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사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심미적 욕구, 그 다음에 지식과 이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냐 아니면 두 번째는 생리적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심미적 욕구, 지식과 이해 욕구, 안전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냐.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심리 생리적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심미적 욕구, 그다음 지식의 이해 욕구, 안전의 욕구, 자아 실현.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 가장 최상의 욕구는 심미적 욕구이다. 자, 그래서 퀴즈가 올바른 설명이에요. 올바른 설명을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 정답까지 여기다가 다 동영상 다 들으시면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를 출석 카드에다가 출석 인정 거기에다 과제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메슬로의 기본적인 욕구 위계 이론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적 욕구다. 그 다음 뭐예요? 안전의 욕구다. 그 다음에 애정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심미적 욕구, 지식과 이해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먹는 거랑 그 다음에 잠자는 거, 배설하는 거 뭐 이런 쪽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죠? 그래서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서적 안전을 모두 포함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그림책, 욕구와 관련 그림책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소속, 또래, 집단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심미적 욕구로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이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지식과 이해의 욕구에서 제가 정보 동화를 얘기를 했었죠. 정보 동화에서 했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와 관련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인전기다 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라이트 형제, 뭐 휘파람을 불어요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메슬로 욕구 위계술을 통해 위계술에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 위계술의 단계에 따라서 그림책을 선정한다면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좋지 않은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인정 퀴즈를 지금 복습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답까지 있고,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업 동영상 수업 듣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냥 강의만 올리고 하는데 과제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또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대면 수업도 있으니까 그때 또 뵈면서 좀 더 이제 어떤 아동문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